금투세가 되면은 채권시장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견해는 한 3가지 정도의 논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개인들이 비과세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국채를 안 사게 되고, 그렇게 안 사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 표현이 그런데 폭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의 투자 방법론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1번에 뭐죠? 어떤 방법 있죠? 개별 채권 네, 투자입니다. 개별 채권 있고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국내 상장 채권 ETF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채권 펀드가 네, 채권 이렇게 펀드. 있었고, 그리고 ETF 중에서 2가지가 있었다. 뭐였냐면 하나는 국내 상장 채권 ETF가 있고 해외 상장 채권 ETF가 있었다.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이제 개별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다 너무 쉬우니까 다 아는 얘기일 거고,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이 비과세인 게 그게 금투세로 바뀌고 분리과세로 잡힌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상장 채권 ETF와 그 다음에 일반 채권 펀드를 설명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 2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설명드렸죠? 금투세가 되면은 어떻게 바뀐다? 분리과세가 된다.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게 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네. 할인 차익이랑 매매 차익이 분리과세가 된다.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네. 잘 됐네요. 제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필요한 게, 이 2가지는 비포가 뭐였어요? 비포가 원래 이 2가지 예와 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국내 상장 채권 ETF와 채권 펀드인데, 원래는 여기가 수익원이 3가지잖아요. 쿠폰이자,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인데, 네. 채권 펀드나 채권 ETF에는 그걸 구분 없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기존에 비포에는 이걸 세금을 어떻게 취급받았다? 배당소득이랑 종합소득세로 취급받았습니다. 맞아요. 구분 없이 전체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되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은 분들은 국내 상장 채권 ETF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종합소득세가 너무 커질까봐, 2번째로 그럼 기타 관련되어 있는 건보료 같은 게 너무 커질까봐 무서워서 하기가 어려웠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애프터는 어떻게 바뀐댔죠? 쿠폰이자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히고요. 그렇죠. 1번은 기존대로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2번과 3번은 더 이상 그게 아니라 금투세로 바뀌더라. 네. 그리고 이게 분리과세더라. 기존에는 국내 상장 채권 ETF와 채권 펀드가 수익원의 구분 없이 깡그리 배당소득세로 잡혔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잡혔는데, 애프터로 만약에 되면은 쿠폰 이자나 월 분배금만 기존대로 배당과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고, 그 안에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은 금투세로 바뀌는, 금투세로 카운팅이 되고, 금투세로 카운팅 된다는 거는 분리과세고 건보료 같은 게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런 국내 상장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매력적인 장점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뭐냐, 요거. 자, 해외 상장 채권 ETF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국내 상장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세금 체계가 기존도 동일하고 또 바뀌는 방향도 동일해서 묶어서 설명드렸는데, 해외 상장 채권 ETF는 조금 달라요. 기존 자체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 받는 거, 쿠폰 받는 건 당연히 뭐죠?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이고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 2번, 3번, 특히나 매매 차익, 국내 상장 채권 ETF에서 매매 차익은 현재 뭐예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요. 그렇죠. 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인데, 네. 반면 해외 상장, TLT나 TMF 같을 때 수익을 싸게 싸서 높게 보면 그게 종합소득 대상인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은 22% 양도세 내잖아요. 이건 문제인데요. 본인이 지금 TMF 투자하는데 본인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모르는.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제가 국내 상장 채권 ETF와 펀드를 묶어서 설명드렸잖아요. 똑같다고. 해외 상장 채권 ETF는 그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리했을 거고. 그러면 뭐냐면은 국내 상장 채권 ETF는 다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전부 다 배당과 종합소득세가 잡힌다고 한 반면에 해외 상장 채권 ETF는 쿠폰 이자 요것만 되는 거고 매매 차익은 양도 분리죠. 22% 내고 땡 쿠폰만 종합소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그죠? 왜냐하면 현재를 알아야 바뀌는 게 알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금투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위에 요거는 그대로 똑같다. 문제는 2번, 3번이 어떻게 바뀌냐잖아. 2번, 3번은 어떻게 바뀌죠? 똑같이 금투세 분리과세로 바뀔 것 같아요. Yes, sir. 금투세, 분리과세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모습은 국내 상장 채권 ETF나 채권 펀드와 같다, 다르다. 애프터는 같아요. 빙고. 네.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은 채권 ETF인데 국내 상장 ETF는 종합소득 대상이 되고 미국 상장 채권 ETF 투자를 하면은 그냥 매매 차익 기준으로 분리과세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되면은 국내 상장 채권 ETF든 해외 상장 채권 ETF든 또는 채권 펀드든 다 구분 없이 쿠폰 월지급만 기존처럼 배당과 종합소득 되는 거고 나머지 매매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금투세로 잡히게 되고 금투세가 되면 분리과세 되더라. 되셨나요? 네.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의 개인 국채를 많이 사고 있고 개인 국채를 많이 사는 연유는 뭐냐면은 세금 체계가 쿠폰만 과세가 되고 이자 소득세와 종합소득 대상이 되고 나머지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별 채권을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바뀌면은 아까 비과세 되던 게 과세가 되면 개별 채권 국채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개인들의 국채 매수세가 줄게 되고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달리 얘기하면은 금투세가 되면은 채권 시장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견해는 한 3가지 정도의 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금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거는 개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개인들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안 사게 되면 폭망한다는 전제가 되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국채 시장에 압도적인 매수처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개인들이 30% 이상 되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의 전체 시장을 3분의 1 더 되겠죠? 3분의 1 정도 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게 매수세가 떨어지면 매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반면 채권 시장은 그게 아니더라. 일반 유튜버들이 주식과 채권 시장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국제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지만 적어도 국제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최근 좀 늘었지만 작년과 한 1, 2년만 해도 개인들이 국제시장에서는 존재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채는 기관끼리 거래한다는 게 원래 정서잖아요. 물론 늘었어요. 늘었는데 크지 않아요.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금년 4월 달까지 우리나라 국채 순매수, 주체별 순매수 현황을 제가 좀 도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게 누구냐면 자산운용사, 은행, 기금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순매수를 하고요. 이건 세금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번 세금에 직접 영향 없이는 개인들은 퀴즈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답해 보세요. 몇 프로일까요? 순매수에. 개인들이 몇 프로 차지할까요? 또 개인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밑밥을 많이 깔은 것 같아요. 금융투자협회 자료 갖고 저희 지비투자자문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들의 비중은 5.4% 순매수 비중이. 5.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5.7. 의외로 낮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답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봐서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해서 이 채권 시장을 주도한 것 같지만은 지금 작년도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5에서 한 7%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당연히 좀 위축은 될 겁니다. 위축은 되는데 그렇다고 개인 국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인 게 분리과세니까 세금 조금 더 낸다는 거지 그게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는 거고 개인들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우리나라 국제시장의 주도 세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측면에서 매력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국제시장을 쥐어 흔들 만큼의 매수세 감소 뜻은 아니다. 첫 번째 논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개인보다 더 큰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고 주체, 3주체가 있어요. 개인이랑 예. 기관이랑 예. 외국인이요. Yes, sir. 빙고. 근데 주식은 개인들이 굉장히 비중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놈 중에서 개인은 굉장히 작고 그러면 나머지 두 놈 중에서 한국의 국제시장에서는 누가 압도적으로 크더라? 기관이요. 예. 한국 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거는 운용사, 은행, 기금 이런 겁니다. 얘들이 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자인 외국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외국인은 현재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몇 프로 차지하냐면요. 퀴즈 몇 프로 될까요? 개인이 5.7%니까 한 3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30% 이상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향배를 결정하는 게 외국인 자금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채는 좀 다릅니다. 몇 프로? 와. 20%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 환율이 엄청 올라가면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한국 자산을 팔면은 한국도 채권시장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거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얼마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이벤트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망가집니다. 국내 주식이 망가집니다. 그런 노직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절대 비중이 국내 주식이 더 크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현재 외국인 비중이 한 20%로 개인보다 크지만 절대로 크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 국채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W, G, I. 양 팀장이 뭐예요?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 잘 가다가 하나 틀렸습니다. 왜요? 뭐가 틀렸지? 아. 본드 인덱스 아닌가? 우리 저희 마생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채권에 가서 어디 가서 딱 좀 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팀장 좀 제가 살짝 실망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랬죠? 월드요. 월드 맞고 글로벌. 패션. 그 다음에 본드. 예. 인덱스. 75점입니다. 그럼 G가 가버먼트의 G인가요? 예스. 국채구나. 몰랐어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글로벌 국채 인덱스. 글로벌 국채 인덱스니까 다 클리어하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이전에 방송에 얘기했으니까 금년 한 9월 정도에 우리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갖고 왜 이게 G가 중요하냐면은 편입되면 요 G 자금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버먼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G 거버먼트를 사들이는 건데 얼마 정도 우리가 편입되면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추정했었나요? 80조?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80조인데 그 80조가 만약에 금년 9월 달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글로벌 2.3%예요. 편입된다고 계산해 보면 네. 원활 8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올 거냐? 편입되면 바로 들어오냐? 그렇지는 않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내년 3월 달부터 1년 내지 1년 반에 걸쳐서 한 80조가 순차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랑 비슷한 게 MSCI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SCI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그 채권의 WGBI는 확정이 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은 제가 6개월 뒤에 자금 들어온다는 거는 그 벤치마크 플레이 한 사람. 즉,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네. 패시브 자금은 뭐냐면은 세계적 연기금 펀드들은 지수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잖아요. 네.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80조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펀드는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 자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액티브 자금은 지수보다 성과를 더 내려고 하는 거고 그쵸. 만약에 금년 9월이면 액티브는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면 액티브였다고 하면은 거의 한두 달 전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포에 들어오죠. 네. 그 얘기입니다. 패시브 자금이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그대로 나중에. 순차적으로 편입하는 거고.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쫙 편입해서 얘네들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되게 좋은 자금이야. 쫙 들어서 쫙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이해됐습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액티브 자금 논외로 하고 패시브 자금 추정액만 글로벌 인덱스의 2.3%가 편입된다고 하면은 몇 프로로 바뀐다? 우리나라가 한국채 예상이 27%로. 27 내지 28%. 그러면 외국 좀 비중이. 큰 손이 되네요, 외국인들. 그렇죠. 한국 전체 매수하는 개인들보다도 요 증분값이 더 크죠.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국내 국채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이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가 금투세라면 없던 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개인이 그 투자하기에는 이제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매수에 좀 주는데 전체 시장을 보면은 채권 펀드와 채권 ETF가 기존에는 이게 다 구분 없이 배당 소득과 종합세율을 맞아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되게 네. 안 좋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이게 특히나 매매 차익 부분이 금투세로 바뀌면서 분리과세가 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국채를 투자하는 거나 채권 펀드를 투자하는 거나 국내 상장 채권 ETF 투자하는 거나 세금이 똑같잖아요. 네. 세금이 똑같으면은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채권 펀드나 채권 ETF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채권 개인적으로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채권 운용사와 세계적인 운용사가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운영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동일해. 그럼 제가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는 또 매매도 원활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큰 그림에서 지금보다는 국내 상장 채권 ETF나 채권 펀드로 이제 세금이 동일해지니까 전문가들한테 좀 더 맡기고 싶은 디맨드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채권 ETF 또는 채권 펀드로 예. 펀드에서 국채 시장에 더 많은 매수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기관의 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금투세 영향으로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내니까 굉장히 국채시장 확 망가질 것 같다는데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개인들의 비중이 크지 않더라. 그렇다고 완전히 개인들이 투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분리과세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어쨌건 개인들의 비중이 작다. 작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인 외국인들이 WGBI 인덱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금년 9월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 3월달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렇게 되면은 한 80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그러면은 외국인 비중이 오히려 20에서 7, 8% 늘 것 같고 세 번째 기관 투자가 현재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가 가장 중요한 자산 국내 국채 매수세인데 개인 자금이 오히려 이제 개별 채권 하는 것보다 이쪽 방법론을 통해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국채 시장 금투세 영향 don't worry. 되셨나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을까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드렸나요? 궁금한 거 다 풀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